재배송 팬이면 들어주세요. 재수들 하기 싫지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빵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네, 아들을 장가 보내고 왔습니다. 화서동 종마입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아들은 아니야? 할아버지는 아니야. 그 아들내미 결혼식 덕분에 점심 한 끼 잘 얻어먹고 왔습니다. 저도요. 예. 공교롭게 전 코로나에 걸려서 못 갔습니다. 좀 어떠세요, 마음이? 마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 뭐 그때도 그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래? 놀랄 만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날 굉장히 몇 번 해보신 것처럼 축사를 하시던데, 몇 번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도 안 떨시고 너무 능숙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자식 여럿을 그쵸, 장가 그쵸. 보낸 시집 것처럼. 장가 보내신 사람 같아. 어.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 몰래. 그러니까 긴장을 했으면,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이런저런 긴장이 됐으면 막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많이 해보셔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정말 아무 긴장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톤처럼 하셔가지고, 너무 즐기는 게 아닌가. 정말 이렇게 무대 체질이시다고 생각했어요. 와이프도 이제 처음에 결혼식 하기 전에 일주일이, 차라리 그 결혼식 하기 전에 일주일이 그때쯤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다기보다는 막 싱숭생숭한 그쵸, 거야. 그쵸. 싱숭생숭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당일날이 딱 됐는데, 그때는 그냥 와이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 귀찮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고. 귀찮다. 식할 때는 배고프다. 빨리 끝내자. 막 그러고 있었고. 끝나고 나서는, 정말, 아무렇지, 정말 너무 우물가분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많은 예식을 보고, 저는 예전에 예식 알바도 했었기 때문에 예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봤는데, 이번 종마님 예식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왜 끝나고서 이제 인사하면서 안아주라 그러잖아요. 시아버님이 뭐 며느리를 안아주던가 아니면 아들을 안아주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분이 갑자기 왜 그 경기 전에 다 같이 선수들 모이는 것처럼 넷이 하나, 둘, 셋, 하고 어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신기하면서도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그 포인트에서 나더라니까요. 원팀이 여기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 진정한 원팀. 그거는 미리 좀 사전에 생각을 좀 하긴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셨어요? 결혼식 끝날 때쯤 이제 신랑 쪽, 뭐 이제 신부 쪽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네. 하면은 대부분 다 여자는 이제 친정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면서 울고 네. 막 신랑은 뭐 그렇게 절을 많이 하잖아요. 막 다 절을 하잖아요. 이제 마치 멀리 떠나갈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냥 그런 생각하셨구나. 거는 너무 노땅티가 나가지고 싫었었고. 그래서 노땅티 안 나게끔 하는 게 뭐가 있나, 막 그 생각을 하다가 그냥 생각났던 게 그냥 넷이 같이 포옹하자,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은 거지. 사전에 얘기가 되신 거고, 나는, 아니요, 내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건 그냥 나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네 분이. 이제 인사하라고 할 때 내가 먼저 와이프부터 딱 옆으로 낀 거지. 그쵸. 끼고 가가지고 그냥 넷을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싹, 이렇게, 휘감아서 이렇게 싹 안으시더라고요.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종마님이 이제 식소를 또 하나 이렇게 또 떠나보내면서 이제 또 한 번 더 큰 어른, 조선수군, 뭐 고려, 뭐 별동대에서 이제 고조선까지 이제 되는 이제 뭐 그런 그 정도 인물이 이제 되셨고, 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우리 아들내미 잘 살기를 한번 또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날 있었던 대구전, 그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전, 그 다음에 있었던 대전과의 경기, 사실 대구는 전 가지도 않았었고, 대전은 어떻게 이제 원정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단체로. 저희 아는 사람들끼리, 차를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쭉 갔다 와서 이제 빵도 사먹고, 국밥도 한 그릇 해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녹음도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요즘 제가 머릿속에 자꾸 드는 말이, 바보들을 위해서 장송곡을 불러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애지간히 못해야죠. 너무 못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뛰지도 않아요, 심지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결국엔.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안 해왔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녁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좀 하다가, 딱 봤는데, 이상한 소리들이 있는 거야.
그때 나도 이제 똑같이 들었던 생각이 대전 경기 끝나자마자 큐가 했던 말이 이러다가 막 김병수 막 빤스러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고 막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 진짜 그게 그렇게 돼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그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경기를 보고 나서 느낀 게 김병수 감독이 스플릿 라운드 전에 자진 사퇴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경기장에서 보면 딱 보여요. 그 감독 마지막의 모습 있잖아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선수들은 엉망진창이고 이 사람은 진짜 마음 떠난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불현듯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대전 경기를 잠깐 봤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은 떠났고 아마 파이널 라운드 전에는 사퇴하지 않을까 했는데 자진 사퇴는 아니죠 지금 상태에서. 경질이지 뭐, 예. 뭐 구단 측에서도 뭐 거의 경질이라는 뭐 뉘앙스로 말을 한 것 같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그들도 뭐 그런 극단의 최악의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다 같이 더 기분 나빠보자고 지금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거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 중에서 이제 가장 기분 나빴던 얘기가 어제 올라왔던 기사들이 다 포탈에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내려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누군가는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이걸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대로만 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기록을 꼭 남겨야 되겠다 얘기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녹음을 어쩔까 말까라는 얘기를 할 때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네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듣고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을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물론 개개인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책무는 기록을 남기는 게 우리의 책무인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취지로 좀 방송이 진행을 하고자 하고 일단은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요거죠. 김명수 감독님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고생하시고 뭐 가끔은 또 안 좋은 소리, 쓴 소리, 뭐 때로는 경기장에서 뭐 야유도 좀 들으시고 그러셨지만 우리가 감독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들게끔 한 다른 누군가에게 한 거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님 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가지지 마시고 뭐 좀 고생하셨고 뭐 그 결론까지 맺어주고 가셨으면야 어떻겠냐마는 뭐 중간에 가시게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지금은 뭐. 와 근데 정말 예상치도 못했고 좀 전에 그 기사를 봤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전날에 저는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농담이거나 뭐 커뮤니티에 보면은 그 장난성 기사 있잖아요. 그거 봤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짜뉴스? 네네네. 지금도 그래 사실은. 너무 가짜 같아. 너무 가짜 같고 어이없고 그 삼류 시나리오 같은 느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개인적으로 뭐 결과론적인 거고 뭐 네. 그때는 몰랐겠지만 이럴 거면은 뭐 김명수 감독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병근 감독을 왜 갈아치웠으며 그 이전에 박건하 감독은 왜 갈아치웠으며 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임상 감독은 또 왜 그렇게 대접했으며? 자, 서정원 감독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인정한 꼴이 됐잖아 이제는. 감독들이 무능함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그쵸. 인정한 꼴이 됐잖아. 감독 문제가 아닌 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거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서야 뭐 최근 아까 좀 전에 이제 올라왔더라고 입장문이라고. 그 입장하라고 들어오는 문을 말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출구 없는. 뭐 끝나고 나서 뭐 채찍질을 해달라 뭐 그러더라고.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네. 팬들이 그렇게 소리내고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네. 그렇잖아. 이게 말장난같이 들리지만 이게 현실이야. 맞아. 어떻게 사람을, 감독을, 선수를 무슨 그냥 기계에서 부품 하나 갈아 끼우듯이 틱 내버리고 그것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부품이면 내가 말도 안 해.
자동차의 엔진격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그냥 갖다가 틱 갈아 끼우고 틱 갈아 끼우고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초래했잖아 자기네들이 결국엔. 그래놓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비판하고 채찍질을 해달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무책임한 거죠. 이 아니, 정도. 그 중요한 감독을 경기 중에, 그것도 시즌 중에 2번이나 갈아놓고서는, 자기들은 어떻게 쏙 빠지는 거야? 자기들도 그리고 이 감독 데리고 온 건 본인들이잖아. 그러면 데리고 온 사람들도 같이 나가라고. 네, 그렇게 감단한 건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감독은 경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맞으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성적을 못 낸 건 사실이긴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맞기는 맞는데, 그런 감독을 안 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프런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아요. 잘못된 인사를 했으면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게, 지는 게 그게 도의인 거죠. 그쵸. 내가 잘못된 인사를 내가 해놓고 나서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가 어딨냐라는 거죠. 모든 그 자연의 이치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플러스만 넘치고 마이너스만 넘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들은 맨날 마이너스만 쳐놓고선 본인들은 쏙 빠지고 너네가 나감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되는 그게 정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아는데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팬들이고 K리그 전체 구단이 다 합심해갖고 너네가 나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진짜 수원 삼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K리그 전체에도 정말 안 좋은 선례 남기는 거예요. 뭐 수원 삼성이 얼마 전에 감독 교체하면서 뭐 수원 삼성 박건하 감독 내치면서 수원 삼성에는 뭐 경질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 해가지고 뭐 자진 사퇴로 자꾸 유도하려고 그랬었잖아. 그거 한 번 깨지는 거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깨지고 나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하잖아. 맞들었잖아 지금. 습관이야, 습관 이제. 그리고 감독이 나갔다. 그래 성적 문제로 더 이상 답이 없어 보이고 너무 급박하니까는 감독을 바꿨다. 감독을 경질했다. 그래 뭐 그것까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잘못 뽑아온 선수들은 그대로잖아. 맞아요. 결국에는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 여름에 그렇게 외국인 중요하다고 했는데 웨릭포포를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왜 구단 운영을 잘못해놓고 나서 책임은 왜 감독만 져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래포포만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글예의 모든 외국인 선수들 그로빙도 있고 뭐 니콜라우도 있고 아니라 기라성 같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정상적인 클럽에서 선수 선발을 하는 방법은 코칭 스텝이 하는 거거든요. 네. 코칭 스텝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얘기긴 하지만 감독이 팀을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전술을 내가 생각하는 전술을 짜놓고 나서 선수를 거기에 맞게 맞지. 수급을 하는 방법이 네. 첫 번째 방법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그게 안 됐을 때 현재 있는 인원들 가지고선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축구를 하는 거, 현재 있는 자원으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원은 예로부터 대대로 첫 번째 방법을 썼었어요. 네. 첫 번째 방법을 써가지고 김호 감독님이나 차범근 감독님 시절에는 어느 정도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축구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축구를 진행을 했었고, 네. 정상적인 방향이네요. 서정원 감독이 되면서부터 이제 팀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서 최선의 성적을 내는 쪽으로 가긴 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서 최선의 성적을 낸다고 해서 외부 영입이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외부 영입도 필요하긴 한 거고, 외부 영입을 할 때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이렇게 되는데 한쪽 구석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선수를 보강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선수는 이런 선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 프런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선수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는 게 맞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감독이 그 선수들 리스트를 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다면 네. 그 선수를 픽하는 게 감독의 몫인 거고, 네. 내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선수가 없으니 다른 리스트를 해달라, 아니면은 내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선수를 데리고 와서 맞춰보는 게 감독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픽한 선수가 구단 사정에서 연봉이랑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서나 프런트하고 스텝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때서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벌써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우리 감독들은 선수를 선발을 할 때
감독이 원한 선수를 선발을 못했다라는 게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네. 이게 확인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못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근 몇 년 동안 계속 영입을 했던 선수, 외국인 선수들, 이 선수들은 사실 감독은 어느 날 출근해서 봤더니 클럽에 모르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래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네. 하면 네. 이거는 감독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100%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단장님 이하 뭐 스텝의 장급은 전부 다 심할서를 쓰고 인사대기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독도 모르는 선수가 영입되면은 감독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고 그렇게 입단한 선수도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감독의 아래에서 있어야 되니까 선수도 손해보고 이건 누구 좋자고 하는 일인가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반복됐을 때, 즉 지금 서정원 감독 이후로 부임한 감독들이 그런 상황 겪지 않은 감독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겪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그 선수가 한 자리 스쿼드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선수를 쓴다 안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수를 데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연봉이라든지 주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걔 또 훈련시키고 코칭해야 되고 밥매기가 하는 돈들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단 입장에서 팬들에게 읍소하기를 우리 돈 없어서 그렇게 못해. 우리가 팀을 운영하는 기조를 바꿔야 돼. 라는 변명이 팬들한테는 먹혀지지 않는 덫을 스스로 놓게 되는 거잖아. 그게. 100번 양보를 해요. 100번, 진짜 1000만 번 양보를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모그룹의 지원이 적어져서, 운영비를 줄여야 되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스가 강하니까 유스를 키워서 유스를 중축을 해보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2, 3년 전쯤에 얘기했었을 때는 저는 그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유스를 기본 뼈대로 놓고선, 유스에서 안 되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 영입을 해가지고 선수단 뎁스를 두껍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지금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고 올대가 예선전을 깔끔하게 통과를 했죠. 네. 그 올대에서 수원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유소년 정책은 지금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인 실패입니다. 거예요. 완전히 실패라는 얘기인 거예요. 실패를 했음에도 아직도 유소년 정책이라는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나는 실패를 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이게 잘났으니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됐으면은 수정을 해야죠.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계속 우길 게 아닌 거고. 그렇죠. 아집이죠, 이러면. 유명한,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잘하는 메타는 수원에 없어요. 야망 있는 메탄도 없어요. 없습니다. 잘하는 메타는 수원에 없다라는 게 오영규 정상빈 보세요. 수원에 없어요. 우리가 걔네들이 지금 수원에 없어가지고 아쉬워합니까? 잘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메탄에서 유소년에서 키운 다음에 우리가 잘 써먹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고 잘 키워서 비싼 값으로 팔려는 정책 같아졌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파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팔았을 때 그 판 거에 대한 이득을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팔고 난 나머지 어디 갔어요? 그게 다 운영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땡겨 쓰고 나중에 급전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았다는 것밖에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일례로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병원에는 행정 라인이 있고 진료부 라인이 있어요. 진료부 수장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의 수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원장님이 계신 거예요. 원장님 우리는 이재용이라고 생각하고 진료부 쪽에서는 의사들이 알아서 병원의 그 의료 부분을 담당을 해서 하다가 거기서 에러가 나면은 그 위에 있는 수장이 잘리든지 바뀌든지 하는 일이 있고 행정부 쪽에서는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거 이 사람들이 진료를 잘 보고 수술을 잘하고 환자를 성심성의껏 볼 수 있게 서포터를 하는 역할을 행정부들이 해요. 그럼 행정부 또 수장이 있고 그 수장이 뭔가 에러가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잘려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진료도 이 축구도 프런트가 하는 것 같고 근데 정작 자기들이 잘해야 되는 그 본업은 잘 못하고 그러니 누구를 바꿔야 되냐고. 감독을 바꿀 게 아니고 진료부 쪽에 의사를 바꿀 게 아니고 행정부를 바꿔야 돼서 프런트가 나가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바꿔라. 너네 자신 없으면 나가라. 더 잘하는 사람을 영입해라.
삼성이 인류 기업이고 너네 되게 다 잘한다며. 왜 너네 삼성 이름을 달고 이렇게 하냐. 그럼 또 하는 얘기가 제일기획으로 넘어갔다. 그럼 제일기획은 뭐 하는 거냐. 그럼 제일기획에서 또 뭔가 쇄신을 해가지고 프론트를 개혁을 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말 수천 번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메타는 수원에 없듯이 일 잘하는 수원 삼성 프런트는 수원 삼성 프런트에 없어요. 애초에. 왜? 거기에는 한직에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와. 우리가 운영비를 적게 쓰는 구단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제일 많이 쓰는 구단도 아니에요. 제일 많이 쓰는 구단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적게 쓰는 구단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운영비를 적게 쓰는 구단들 중에서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구단들이 얼핏 봐도 8개 정도는 돼요. 우리보다 적게 쓰는데도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구단들이 8개는 된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나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지금 대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 근데 운영을 못한 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운영 못했으니까 책임지고 나가라고, 운영 잘한 애를 데리고 오라고, 이런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여러분들도 드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다 직장인이실 테니까 직장 생활하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직장이든 결국은 회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돈이 들어가는 것 대비 나오는 퍼포먼스가 1대1이 되면 가장 1대1 이상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대부분 1대1 정도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투여가 되면은 그에 맞는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길 바라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퍼포먼스가 안 나오게 만드는 직원을 갈아치우든가 아니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직원을 넣든가 하는 게 기본적인 회사에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우리 구단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퍼포먼스를 내고야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단에 있는 프런트들이란 말인 거예요. 왜 그 구단의 프런트들은 정규직인 사람들이 일은 개떡하지 하면서 비정규직한테만 계속 책임을 떠넘기냐는 얘기인 맞아요. 거예요. 비겁해요. 예, 결국에 수원 삼성의 지금의 문제는 그 최고의 끝으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인사 문제라는 거잖아요. 프런트를 뽑는 거에 대한 인사 문제, 선수를 뽑는 거에 대한 인사 문제, 코칭 스텝을 뽑는 거에 대한 인사 문제. 결국에는 그 인사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이 왜 자꾸 반복이 되냐면 그거를 뽑는 주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인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을 길게 해서 그렇지 결국에는 말할 소리를 받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려면은 뭔가 어쨌든 중심이 있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최선의 결과를 나오게 해야 되는데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이제 자기네들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입장문을 보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놨어요. 책임을 통감한다.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뭐 책임을 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입장문 정도를 내려면은 단장이야 뭐 팀장급들은 전부 다 사표를 써놓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사표 써놓고 난 다음에 이번 시즌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되면은 이 사표 다 수리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 그렇게 배짱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수원 삼성 팬들이 버스 맡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랬죠. 우리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구단 직원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가족 외쳤잖아요.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가족 있는 직장인들은 일을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난 그 자기 입에서 그 말 한 분이 뭐 어떤 뜻으로 말을 했는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뱉었으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자세, 결과물을 보여줬었어야죠.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야죠. 야, 막말로 그게 무슨 조롱거리처럼 우리가 입방아에 오르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가족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포인트를 딱 잡아서 탁 틀어버렸네. 가족 얘기 꺼내면서. 정말 비겁하다. 그것조차도 비겁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비겁한 게 후임 감독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원 삼성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런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몇 시즌 동안 이야기해왔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조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이야기에 있어서는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뭐 서정원 감독, 뭐 박건하 감독, 이임생 감독, 이병근 감독, 오늘의
김병수 감독까지 많이도 갈았다.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 결국엔 그들 앞세워가지고 그들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의 농간이었던 거고. 자, 이제부터 그럼 이제 염기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정말 우리 신중해야 돼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제 팬들조차도 이거 이제 외통수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구단조차도. 정말 이거는 모두가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자, 염기훈은 사실상 작년에 은퇴를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여의치 않다 보니 어떻게 해서 이제 올해까지만 플레잉 코치식으로 남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훈에 대한. 그리고 염기훈은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사골까지 우려먹을 만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다 빨아 써먹으면서 연착륙을 시켜주지도 못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모를 많이 했던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마지막은 그 누구보다도 성대하고 화려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팬들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 수원 삼성 구단이라는 상황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 너무 싫기 때문에, 염기훈조차도 미워 보이는 사람조차도 염기훈 욕은 안 해요. 그쵸. 왜? 염기훈 하나만큼은 우리가 정신적 지주로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올려놓고 싶은 인물이기 때문에. 리빙 레전드. 근데 그런 염기훈을 이렇게 또 소모합니다. 정말 와, 최악의 진짜 방식으로. 죽여버릴까,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염기훈 감독, 염기훈 선수를 임시감독, 감독 대행으로 대행이겠죠. 이제 앉힌 거가 가장 열받는 거가 앞으로 예상될 게 경우에서는 딱 두 가지죠. 강등이 되느냐, 강등이 안 자유하느냐. 되느냐 두 가지인데 강등이 되면 결국은 모든 욕은 염기훈이 먹어야 될 텐데 모든 욕까지는 아니죠. 뭐 욕의 한 90% 정도는 뭐 염기훈이 먹겠죠. 욕할 근데 사람 없을걸? 염기훈을 욕을 못 할 거잖아요, 팬들이. 그걸 노린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걸 노린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너무너무 괘씸한 거고.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강등을 안 당했어요. 그러면은 구단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들의 과감한 결정으로 염기훈 감독을 내세운 것 때문에 팀이 기적적으로 적이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염기훈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하고 염기훈 감독 주충을 해가지고 팀을 잘 정비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인 거예요. 북한이네 완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종마님 하신 말씀이 아마 그 첫 번째, 두 번째 다 팬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 포인트일 거예요. 자, 염기훈 감독이, 지금 이제 대행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도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염기훈 대행이 지금 이 팀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꾸려가지고, 잘 되든 잘 못 되든. 잘 되면 그나마 조금이나 나을 수 있는데, 염기훈 대행을 통해서 우리가 강등을 한다고 해도 염기훈 욕은 안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염기훈은 지금 10수년간 수원 삼성에 모든 걸 다 갖다 바친 선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그 30대 초중반쯤에 그 중동에서 오프 온 것도 거부하고 수원 삼성에 남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원 삼성에 다 갖다 바쳤는데, 그런 선수의 마지막이 강등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면 염기훈이 언젠가는 행정가를 하든 코치 인생을 살든 간에 어쨌든 자기 오점에 강등이라는 오점을 하나 또 개인 스스로에게 또 하나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염기훈한테 아직 정식 코치도 와. 시작도 안 해본 사람한테 강등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니까요. 염기훈한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염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도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냥 구단 직원들은 그냥 전체는 아니겠죠. 구단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은 그냥 진짜 사람을 하나 다 소모품으로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선수부터 해서 지금 코치, 감독까지 그냥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을 수준? 그 팀이 이 모양이죠. 근데 진작에 잘했으면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인정이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만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럴 때는 안 그러고 그럴 때는 그게 정말 결단이 필요할 때는 절대로 결단 안 내리더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건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는 나는 왠지 벌써 한 2-3달 전에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피할 낭떠러지가 없으니까 떨어지기 직전일 때는 염기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팬들끼리 좀 전해지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프런트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염균이다. 예, 끝에까지 진짜 밑단까지 밀려가지고 끝장을 보기 전에 염기훈을 내세울 거다 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서 그 시기는 3, 4년 뒤, 4, 5년 뒤 그렇게 생각한 건데 지금 바로 실현이 돼버렸죠? 아니 나는 여기 지금 염기훈이 감독 대행을 하는 것도 웃기고 우리가 그 김병수 감독 체제하에서 수석 코치라고 해서 주승진이 왔었잖아요. 네. 주승진이 어떤 인물입니까? 메탄고부터 해서 여기 지금 수원 삼성까지 지금 수원 삼성에 있는 주축 선수들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아 이거 여기에서 잠깐 경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전전 한번 봅시다. 자기가 그렇게 오래됐고 쓰고 가지고 있었던 그 전진우가 앞으로 전진 안 하고 뒤에서 머물고 있을 때 걔는 뭐 했답니까? 그런 사람을 왜 또 수석 코치로 앉혔으며 이 모든 인사 문제가 진짜 난 진짜 그것도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이는 게 메타 애들 특히 뭐 전진우 같이 최근에 되게 헤맸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코치라면 나서서 뭘 했어야 되는데 이인생 감독도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자기는 감독 아니고 책임질 사람은 감독이고 나는 그냥 보좌만 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그냥 넋놓고 있는 느낌인데 본인도 책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선수들한테도 열받는 게 만약에 염기훈 대행을 통해서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번에 다가올 인천전이 되겠지. 근데 선수들이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열심히 뛰어. 그러면 박건하 감독부터 해서 지금 김병수 감독까지 선수들은 다 감독 조수로 본 거예요. 감독 조수로 보고 경기에서 플레이할 때도 다 기만한 거고 그 뭐냐 그 설렁설렁 뛰는 거 태업 그거 한 거야. 진짜라니까? 본인들이 인증하는 거예요. 그거 뭐. 근데 나는 최근에 여러 경기를 보면서 태엽이라고 느낄 정도로 선수들이 안 뛰었잖아요. 안 뛰었는데 여러 경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태엽이라기보다 그냥 실력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하긴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척 해야 그게 태엽인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선수들의 급에 맞는 성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최악이죠. 못하는데 태엽까지 하고 있어. 아니 태엽을 할 정도의 실력도 아닌 거지. 태엽이라는 거는 내가 잘하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못하는 계열이거든. 아니, 최소한 염기훈한테 감독 대행을 시키려면 뭐 울산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포항 이상 정도 되는 그 스쿼드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뭐 좀 대행 잠깐만 좀 맡아달라 하던지 아니면은 광주나 대전같이 정신력 바짝 서 있는 애들을 정도 던져주면서 야 남은 잔여 경기만 어떻게 좀 잘 좀 해서 다음 시즌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대행을 좀 요청을 하던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염기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염기훈한테 이런 오퍼 아닌 오퍼가 왔어. 아니 책임이 떠넘겨졌어. 그런데 싫어요. 난 안 할래. 주승진처럼 싹 빠져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행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뭔가 굉장히 큰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나를 뺀 나머지가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희한하게 염기훈도 약간 수원 삼성 팬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 그래서 왠지 엄청 큰 총대를 맨 지금 염기훈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픈 거고 그러니까 염기훈이 좋아서 맡은 게 아닌 걸 우리가 아니까. 부채의식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천성이 이렇게 착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오면서 어떤 짤을 잠깐 봤는데 누가 인터넷 방송에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염기훈 선수한테 감독 대행이 맡겨졌다는 걸 알고 있고 선수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선수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염기훈 선수가 뭐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기훈이 형은 수원을 위해선 뭐든지 다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대행을 맡게 됐다 하더니 무슨 염기훈 형한테 무슨 감독 대행이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기사 보라고 기사를 보여준 다음에 그 선수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마 그려보기로 염기훈 선수랑 얘기도 한두 번 해봤었고 뭐 그 선수를 꽤 오래 봤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선수에 대한 인성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뭐 최모 씨라든가 어떤 분이 얘기를 했겠죠. 전화로. 야 사정이 이처저처하니 네가 너 남은 시즌 마무리 져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염기훈 선수는
네라는 말 한마디밖에는 못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생각해볼게요라는 얘기도 못했을 것 질문 같아요. 자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자르는 것도 남 얘기 통해서 자기가 잘렸다는 걸 알게 해. 그 시키는 것도 남들 통해서 그거를 듣게 해. 이 뭐 하는 구단이야, 이게. 아니, 일은 삼성처럼 안 하면서 왜 자르는 거는 그렇게 하냐. 나는 그리고 염기현 선수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천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혼자. 정말 혼자 인천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굴 세워야 되나? 이 자리엔 누굴 세워야 되나?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하나? 혼자 계속 그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오히려.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고. 없지, 지금은. 혼자 이 생각을 할 거고. 난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원 삼성이 염기훈 카드를 갖다가 내세운 게 뭔가, 김진규 지금 케이스 보고 지금 그대로 따라하는 건가? 난 저도 그 생각이 든 게, 이 인간들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슈퍼매치를 했잖아요. FC 서울하고 했는데, 김진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 이기네? 야, 우리도 그냥, 야, 요즘엔 그냥 트렌드 따라가자. 연기는 감독시키면 잘할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결정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프런트라는 사람들이, 프런트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K리그랑 같이 성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직장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직장이고, 이게 K리그가 잘 되고, 여기서 수원 삼성이 잘하는 팀이 되어야, 자기가 급여를 인상받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더 좋은 자리로 가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목숨을 걸었다고 했어요.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어. 그래, 거기까지 우리가 믿어줄게. 근데, 못했잖아.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K리그를 지켜보고 구단을 운영했는데 왜 발전이 없어? 너네 왜 못해? 왜 김준규랑 우리 케이스가 다른 걸 왜 몰라? 거기 스쿼드랑 우리 스쿼드랑 너무 차이나. 우리는 용병, 제대로 된 용병 한 명이라도 사다 줬어? 야, 이거는 비교할 게 아니고 따라할 게 아니야, 정말. 진짜 이건 아니, 따라할 게 아니야, 진짜. 지금 올 때만 봐도, 북패 선수들이 일렬로 쭉 나와요. 맞아요. 아니,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지금 수원 삼성에 있는 뭐 비싼 선수도 있고 안 비싼 선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프라이스 태그가 딱 붙어 있는 그 가격으로 우리 선수 전부 다 팔았을 때 올 때 선수들 베스트 11 못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정말 우리 못 사요. 팀의 또 문제가 뭐냐면 비싸야 되는데 안 비싸고 안 비싸도 되는데 비싼 선수들이 있는 거야. 그럼 잘 못 샀다는 거거든. 뭐 운영을 못 했다는 거거든. 이 대본부터. 근본부터 잘못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인사 문제인 거고 그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그거 딱 자기네들 사무실에서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그라운드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요 이야기를 하면은 스카우터 이야기가 맨날 빠져요.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뭐 하는 사람일까? 우리 이제 다 알잖아. 이종민 스카우터.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몇 년간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는, 난 이게 이해가. 예전에, 이준 친척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 스카우터 관련한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이제 김호 감독님이라든가 차범근 감독님 시절의 스카우터한테는 운영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좀 배정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스카우터가 실제 브라질에 한 달 정도 가가지고 선수들 경기하는 거, 지방에 있는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고 지방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막 계속 그랬었고, 그때 우리 스카우터가 많을 때는 6명까지 있다고 그랬었나? 막 4, 5명 이렇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구단에 스카우터가 딱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 스카우터가 봐야 되는 경기가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죠. 일단은 메탄고 경기는 다 챙겨봐야 될 거고, 메탄고 경기 외에도 고등학생 경기들은 다 챙겨봐야 될 거고, 심지어 대학교 경기도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뭐 하브리그 경기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우리가 영입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팀들의 경기 아니면 외국의 경기들은 다 챙겨봐야 될 거고, 거기서 그래서 김경준하고 와코스 때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자 이거예요. 스카우터가 선수에 대한 리스트업을 업했을 때, 그러면은 이 스카우터가 선수들 리스트를 업한 게 감독한테 직접 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진간한 팀들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의 리포터는 반드시 헤드 코치한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마 이게 저희 프런트한테 갈 거라는 얘기인 거죠. 프런트에서 조작질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선수를 빼고 이 선수를 넣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선수는 야, 나 한번 찔러봤더니 좀 비싼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빼. 이런 식으로 갔거나, 이게 너무 농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스카우트가 지금 뭐 한 명이니까는 뭐 다 하고 뭐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양도 얼마 되지도 않고 올라온다 한들 양질의 선수의 자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이때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양질에 대한 선수 리포팅이 올라온들 프런트가 그거를 오케이를 하겠냐라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스카우터든 뭐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주체들이라는 게 어쨌든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런트가 중심이 돼서 모든 책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경기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코칭 스태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프런트가 운영을 스카우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카우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게 프런트가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프런트가 그 스카우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스카우터는 유능한데, 아니면 스카우터가 내 말을 잘 듣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스카우터가 올려주는 게 양질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가 올라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자료, 즉 에이전시에서 들어오는 자료들이 나는 훨씬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 가려버릴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카우터가 왜 한 명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양상민 있잖아. 그거는 그냥 그 명목상 직책을 준 거고. 그냥 명목상 1년 그냥 짬 내고 해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단에서 스카우터는 자율적으로 어쨌든 보고는 하겠지만 자율적으로 경기를 여기저기 보면서 선수를 선별하는 게 주 업무일 거잖아요. 근데 수원 삼성같이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스카우터는 프런트가 픽한 선수를 보러 다니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한 명만 필요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런트 누구가 작년 기준은 그렇겠죠. 야, 김경준이 잘한다며? 김경준이 한번 보고 와봐.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보고 오고 괜찮던데요? 그러면 야, 영입하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도 아까 중간에 얘기를 못했는데 스카우터가 감독이랑 더 이렇게 뭐 편하게 말할게요. 감독이랑 더 친할지 프런트랑 더 친할지에 따라서 그 팀의 색깔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뽑아다 주면은 오히려 감독이 운영을 하고 뭐 전술적으로 이용을 하고 할 때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 한 10년 정도의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스카우터가 그렇지 않고 프런트의 큐은 말대로 프런트 말을 들어서 역할도 미비했고 그리고 두각도 안 나타냈고 선수 영입도 하찮았으며 감독도 만족을 못하고 팬들까지 만족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게 바로 프런트 축구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프런트가 영입 정권을 가지고 있고 감독을 일절 개입을 못하면은 스카우터 역할은 프런트가 픽한 선수 구경하러 다니고 픽한 외국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선수 유튜브 분석하는 거 이상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이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예전에 무슨 자료를 만들다가 90년대에 조금 김호 감독님하고 같이 일했던 정규풍 스카우트인가? 은퇴하고 어떤 일간지였는지 그냥 개인하고 인터뷰한 건지 되게 옛날 자료를 찾아서 본 적이 있어요.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장을 못했는데 보니까 이 업무를 되게 자율적으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식견도 넓히고 되게 자료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분야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축구 경기를 다 찾아다니면서 유망주 발굴하고 뭐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자율성 있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구단에 도움되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 그분이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그렇게 운영했던 수원 삼성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종민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프런트가 찍어놓은 스카우터는 프런트가 고른 선수 보러 다니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냥 그것밖에 결론이 안 나요, 저는. 그러니까 프런트가 스카우터도 하고 감독도 하고 다 했는데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런트를 갈자고 프런트를 바꾸고 감독도 바꾸고 스카우터도 바꾸고 선수도 바꿔서 다시 리빌딩 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지금 12등에 있고 다이렉트 강등 유력하잖아요, 우리가.
실력을 보고 뭘 봐도. 대구전, 그래, 우연히 마지막에 억울하게 먹혔다고 쳐. 박박 우겨서. 대전전. 근데, 진짜 못하더라. 그냥 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말고는 강등당할 팀이 없어요. 12팀 중에. 그래서, 강등당할 거를 벌써 마음에, 너무 마음 아프고 피눈물이 나지만, 그래, 강등을 받아들이자.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강등 당하고 2부 팀 어디 있나, 원정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 부천은 얼마 걸리고 안양은 얼마 걸리고 이런 거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정 다니기 쉽게 부산이나 경남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전남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멀리 안 가게, 수도권에서만 놀자, 막 이렇게까지 그냥 나름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화가 나진 않았어요. 좀 허무하고 좀 안타깝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이런 프론트의 만행을 보니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 아니, 그래, 감독 자른 것까지 그럴 수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5번째니까. 그럴 수 있어. 염기훈 대행이 말이 되냐고. 염기훈한테 왜 그 똥을 다 뒤집어 씌워, 니들. 미쳤나봐, 진짜. 그러니 팬들이 근조화환을 보내고 난리가 난 거지. 이 또라이 같은 자, 새끼들.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염기훈이 결국에는 맡게 됐고, 어쨌든 간에 남은 경기는 염기훈 대행 체제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어쨌든 뭐, 그거야, 시즌이 끝나봐야 알겠죠. 뭐, 강등이든 뭐든. 근데, 뭐, 강등이 됐든 강등이 안 됐든 중요한 건, 그 끝에는 결국에는, 이번 시즌 끝에는 프런트가 모든 거를 다 책임져야 될 책임져야 테고, 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책임져야 되는 거는 누구 한 명 잘리고, 뭐, 너 나가고, 너 이제 안 되니까 인사발령 새로 내고, 너 강등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에 있는 수원 삼성이 해왔던 거, 모든 거, 너네들이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거 내려놓고, 다시 해야 돼요. 예, 선수 선발은 감독이 하게끔 해야 돼요. 예, 이거는 네. 지금, 뭐, 감독 대행이 뭐, 염기훈이라서 화가 난다. 이거는 이제, 이미 저질러 버린 거니까는, 이제 뭐,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남은 기간,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팬들 마음대로 하면 될 거고, 어쨌든 이 순간이, 우리가 킥오프가 딱 시작하고, 마지막에 휘슬을 올린 그 순간부터 구단은 모든 거를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거를 내려놓고, 모든 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결정권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구단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들이 했던 모습 단 하나도 답습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엔 똑같아질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광주 좀 가서 보고 배우고 대전 좀 가서 보고 배우고 심지어 안 되면 북배도 가서 보고 배우고 니들이 못하는 요 우리가 그렇게 대신해주는 매북도 가서 좀 배우고 오고 포항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고 배워오세요. 저기 해외 전지훈련, 그 구단들 어떻게 하는지 투어 한답시고, 갔다 오고, 그래서 뭐 배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보고, 그 옆에 있는 구단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오세요. 안산, 안양, 청주 이런 데 가서 보고 배우고 오라니까? 그리고 팬들도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 물러나라 이런 거는 다 한마음인 건 알겠지만은, 막상 다시 또 경기가 시작되고, 몇 경기, 한두 경기 지나다 보면은 프런트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염기훈이 뭐 부족하네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감독이 뭐 어쩌고 하면서 프런트 책임을 훅 이렇게 빠지고 축구적인 것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마음 돼가지고 얘네를 몰아내게 이제는 팬들도 합심을 해야 돼요. 네, 선수 욕은 합시다. 선수 욕은 할 때, 진짜 염기훈 대행 욕은 일절하지 맙시다. 그거 방금 큐가 말한 거 가장 분탕치기 좋은 게 어디 시발점이 뭐냐면 야 오늘 경기 누구는 잘하지 않더냐? 야 오늘 경기 누구는 좀 그래도 그나마 다 못하는 거 맞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이거 좀 괜찮지 않냐? 이거야. 이걸 쓰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농담으로다가도 막 염기훈 대행이 첫 승 거두고 2, 3연승 거둔다고 해도 오동석 재평가 이러면서 막 이상한 짤 올리고 그런 거 장난이라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지금은 팬들의 눈이 서슬퍼려야 돼요. 손가락에 키보드 쓰는 그 손가락은 칼이 돼야 돼요. 진짜. 눈에는 광기로 빛나야 되고 손끝은 칼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 옛날 감독도 누구누구 계속 거론하면서 뭐 계속 옛날 감독도 이제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욕하는 것도 난 지금 극단적으로는 이임생이 어쩌고 뭐 윤성효가 어쩌고 서정원이 어쩌고 뭐 이렇게 난리치는 것도 프런트에 놀아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사람 다 소모해가면서 이 지경을 10년째 만들어 놓은 거는 프런트예요. 감독 탓이 아니에요 이제. 프런트에 안 놀아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축구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운영의 파행의 끝이 지금 이 지경이고, 저는 솔직히 지금도 김병수 감독이 사퇴하고 막 어저께 그 기사 봤을 때도 농담인 줄 알았고요. 그게 뭐 진짜로 밝혀지는데 2, 30분도 안 걸렸지만은, 영균 플레잉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한다, 이거는 아직도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한데 지금 프런트는 겁나 전화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기자들한테? 아니, 기자들이 아니고 어딘가는 축구인한테는 다 돌리고 있을 거예요. 감독할 사람 없냐고. 누가 오겠냐, 이 팀에. 감독할 사람 없냐고 정말 전화 열심히 돌릴 거고,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누군가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띄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지금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프런트는 되게 뜨끔했을 거예요. 아마 여태까지 반응 중에서 가장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염기훈을 감독으로 내세운다고 하면은 아마도 걔네들이 원했던 건 이거겠죠. 그래, 염기훈이 우리 리빙 레전드가 감독한다니까는 와, 우리가 막 감사합니다. 한밤 뭉쳐가지고 한번 열심히 응원해주자. 이런 식의 반응을 원했을 것 같은데. 새끼들 사람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이래. 그럴 테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프런트가 원했던 반응은 딱 이거였을 것 같아요. 네. 이거였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거를 완전히 초과를 했겠죠. 완전히 뛰어넘었을 거고 당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마 손가락에 불이 나라 아마 자기가 전화할 수 있는 모든 축구인한테 다 전화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는 염기훈을 갖다가 뭐 강등이 되든 뭐 잔류를 하든 염기훈을 다음 시즌까지 끌고 가는 뭐 이런 만행은 더 이상의 만행은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감독을 누구를 앉히느냐? 서정원, 박건아, 이임생, 이병근, 이 넷 중에 한 명 다시 불러올 것 같아요. 야, 그거 다시 감독이 와도 웃긴다. 서정원 감독은 못 오잖아요.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안 될 거고. 박건아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축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거 정리하기가 조금 힘들 것이고.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이병근밖에 없어요. 나는 걔네들 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는 딱 그 4명 바운더리 안에서라고 보기엔 난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강등이 되든 안 되든 내년에 염기훈 체제로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까봐 겁나요, 솔직히. 그게 제일 최악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염기훈이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코칭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지금은 안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했을 때 이번 시즌은 물론 강등을 안 당하면 좋긴 하겠지만, 강등을 당한다 해도 그래, 팀 운영 있다고 하면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래, 김병수 감독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긴 있지만 이 사람이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모두 있을 수 있고, 일단 한번 이 사람한테 팀을 한 2년 맡겨보자. 겨울에 감독 불러다 놓고 오케이, 네가 원하는 축구가 뭐냐, 네가 원하는 선수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머니는 이만큼이다, 우리가 리미트는 이만큼이다, 그러면 선수단 정리는 어떻게 할래, 이거 감독이랑 얘기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할 거 하고 예산 짠 다음에 그걸로 선수 영입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년에 2부를 어떻게 보낸 다음에 1년 안에 올라올 건지 2년 안에 올라올 건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럼 여태까지 실패한 메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또 다른 비전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팀을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전 올해 강등당해도 괜찮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는 월드컵 예선에 한번 떨어져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에 나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고, 우리가 K리그 시즌을 준비하면서 그냥 소랑솔래 한다고 우리가 뭐 맨날 뭐 6, 7등, 7, 8등 그냥 대충 쳐도 그만큼은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는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한번 크게 한번 호되게 맛을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니했으니까. 그쵸. 구단 운영 자체가 너무너무 아니했으니까 아니한 결과를 치러야죠. 그게 강등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강등을 당한들 뭐 그래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빅보드에 10,000명 들어온다 치죠. 근데 강등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00명대가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감독도 떠나고 선수도 떠나고 다 떠나도 팬들은 경기장에 있을 거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다려줄 준비도 되어 있고, 지금 당장에 욕을 할지언정 어쩔지언정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고, 우리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우리가
더 좋은 경기력,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클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려줄 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남는 게 시간인데 뭐 우리가 내후년에 죽을 건 아니잖아. 근데 그 기다림 자체를 짜증나게 만들어버린 게 지금 프런트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염균이라는 거죠.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감독님으로 오셨던 그 레전드들 중에 리얼블루라고 하면서 모시고 왔던 감독님들 중에 명예롭게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기 아무도 때문에 없어요. 예. 앞으로도 100% 그럴 것이고 지금 만약에 설령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강등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내년에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악습을 답습을 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작년 우리가 승강 플레이오프 갔던 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니 했잖아요. 있는 거고, 지금의 수원 삼성을 상대하는 다른 팀, 수원 삼성을 상대하는 탑팀 팬들은 맨날 그 걸개 만들기 바빠요. 그 조롱거리를 뭘로 조롱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즌 1라운드 광주한테 홈에서 패배당하면서부터 지난주에 있었던 대전전까지 우리 수원 삼성을 상대하는 상대 팀들은 수원을 놀리고 싶은 그 걸개 만드는 그거에 너무 바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걸개를 걔네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걸개를 들면 다 우리가 팬들만 본다는 거예요. 팬들만 그거 보고 가슴이 문드러지고 조리돌림 당하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현장에서는 그러는데 인터넷 가면은 온라인에서는 상대팀 팬들이 수원 삼성 팬들을 위로하고 걱정해줘요. 이거 K리그판에서 그런다는 거는 이건 진짜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너네들 진짜 문제다. 너 진짜 큰일 났어. 라는 게 바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데 31라운드까지 수원 삼성 팬들이 당한 조롱을 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냥 너네들이 받아야 될 업보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걔네들도 속상해 하겠는데. 속상해 했으면 이러면 안 됐죠. 근데 안 이랬겠죠. 아니, 선수들도 몇 번을 얘기해요. 선수들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고, 프런트들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라고. 못 하면 어떡해. 바꿔야지.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래. 팬들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 우리도 뭐 바꿀게. 뭐 나갈게. 우리도 팬고 이전할게. 말만 해. 나는 수원 삼성이라는 팀을 위해서라도 뭐든지 할 수 있어. 염균처럼 뭐든지 할 수 있어. 말만 해. 나가라면 나갈게. 너네도 나가 대신에. 이번 대전 원정에서 이제 브랜드 트리콜로 회장이신 분이 이제 메가폰을 쥐고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선수들한테. 최근에 좀 그랬어요. 경기력도 안 좋고 성적도 안 나오고 계속 질 때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는 이럴 때는 나의 사랑 나의 수원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가 뒤져라 콜을 하면서 선수들을 더 욕하고 모욕하고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런 말들도 많았었어요. 그런 마음도 짐짓 이해가 가요.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나도 없잖아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뭐 그거보다는 내 입 더럽히기 싫어서 나의 사랑 나의 수원으로 대신 대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신사적이고. 만약에 가만 생각해보면 웃긴 게 꼴찌하고 우리가 맨날 져도 우산 돌려주고 막 응원가 불러주는 게 선수 입장에서는 저게 낭만이라고 생각했나? 저거 최후 통첩이에요 저거. 나 신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를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저거 최후 통첩인데 즐기고 있었던 건가 선수들? 가만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밑에서 멍하니 그 슬픈 표정 하면서 고개 떨구면서 뭐 억진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 안 좋은 표정 지으면서 수원 삼성 팬들이 나의 사랑 나의 수원을 부르는 거는 정말 내 입 더럽히기 싫어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선수들이, 코치진이, 프런트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너네들 다음 시즌권 안 팔아도 돼요. 그리고 또 무관중 경기 하세요. 선수는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프런트는 야 이게 꼴찌하고 강등당해도 우리 욕먹을 엮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냅다 그냥 염기훈을 감독으로 선임하죠.
야, 이게 우리가 꼴찌지만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진짜 이거는 사이콘가? 이거는 그냥 뭐 예전엔 뇌피셜이었고 누가 소설 쓰고 그냥 농담 삼아 했던 얘기잖아요. 진짜 2부 내려가고 해체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장이다 보니 염기훈 대행까지 간 게 아닌가. 그냥 던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아휴 너가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더란 말이에요. 개돼지들이 어떻게 염기훈을 욕하겠어. 염기훈 선임하면 만사오케이야. 어차피 뭐 맨날 저도 우산 돌려주는데 뭐 이거보다 뭐 욕먹을 일이 있을까? 염기훈인데? 응? 나의 부탁을 거절한 사람에게 그 거절을 한 사람이 다시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내가 멍청하고 무식하고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증오예요. 내 증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염기훈이 선임됐다고 해서 염기훈은 욕 못할 거예요. 염기훈은 욕 안 할 거예요. 심지어 김병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거 가지고 김병수가 이렇네 저렇네 이런 말 안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수원 삼성 팬들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응원을 해주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고 팬들의 증오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프런트들은 뭐 쇄신을 겪는 뭐 뼈를 깎는 쇄신을 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주세요. 제발이에요. 아니 쇄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는 나가야 돼요 이제. 얘네가 쇄신해봤자 그게 쇄신이야. 아니 뭐 똥이 서서 된다고 똥이 아니에요? 뭐? 프런트도 잘 알잖아요. 성적 안 나올 때 감독 바꾸고 코치진 바꾸고 선수 한쪽 자리에 선수가 안 좋으면 선수 바꾸고 구단 운영을 못하면은 구단을 운영하는 사람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아 진짜 너무 속상한 게 이러고서도 우리 지금 인천전 2분 만에 매진시켰잖아요. 나 이거 댓글이 너무 웃긴다.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챙기겠어. 지금 그 수원삼성이라는 기업 구단이 시민 구단, 도시민 구단이 아닌 게 프런트들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기업이다라는 게 당신들한테는 너무나 큰 행운인 것 같아요. 그 행운이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세이 굿바이 합시다. 나는 하여간 이 막장인 운영진한테 불만은 되게 많지만 가장 진짜 얘네들의 마인드를 알 수 있었던 게 2021년도에 박건하 감독이 시즌 전반기에 잘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정상빈이나 강영묵이나 다 그 김태환이나 메탄고 애들이 팍 떴잖아요. 이제 터진다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많았냐면은 메타는 실패했다. 메탄고 정책 실패다. 실패 인정한 거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불과 2개월 메탄애들 잘했다고 여름 휴식기 되니까 유소년 담당 직원이 나와가지고 기자 대동해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의 유소년 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실패를 그냥 이제 실패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맞았어. 이것만 그 가득한 아집을 보면서 저는 우리 팀이 그때는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너무 역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반대로 유스가 그렇게 성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유스 정책이 성공을 해야 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어. 그러니까 전 세계 프로축구에 유스 팀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대로 그게 프로팀의 좋은 시너지로 올라온 역사가 얼마나 있으면 나는 내 기억으로 딱 2개밖에 없거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때 베컴 있을 때 그때하고 바르셀로나 그때 뭐 사비하고 얘네들 처음 올라왔을 때 난 그때 말고는 어떠한 팀도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 구단 직원의 이 개인 한 명의 마인드를 보자면은 뭐냐면은 이 수원 팬들 니들은 모르는 놈이고 나는 선관이 있는 개척자니까 잘 봐라. 딱 이런 마인드 같아. 이런 마인드니까 프런트 축구를 몇 년 동안 하고 실패해도 쇄신한다고 구라만 치면서 물러나질 않잖아요. 이거 나중에 되면 내가 맞았다고 그럴 거야.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우리가 봐야 되는 구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가 바르셀로나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약스나 페레노이트를 봐야 돼. 내 형이 아약스 이야기 딱 눈빛에 아약스가 적혀 있었어. 지금 아약스 성적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PSV나
그리고 그 그러니까 아약스가 그 유소년 정책이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꾸준함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고, 유소년은 연령대 대표팀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는 시즌도 있고 안 나오는 시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안 나오는 시즌이 좀 길다고 해서 이게 실패다, 얘를 접어야 된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긴 하고, 메탄고 정책은 유소년 정책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운영을 더럽게 못한다라고 놓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유소년 정책은 사실 필요라기보다 어느 정도 네임드 있는 구단에서는 그 책임감으로 사실 끌고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소년 팀이 거의 대부분 구단에 있어요. 그 연계되어 있는 고등학교들, 뭐 중고등학교도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서 터져주면 좋고 안 터져줘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선수들을 양성해내고 하는 거는 인류가 이렇게 번식하고 종족 번식을 하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걸 갖고 성공 실패 여부를 따지기에는 너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가 하찮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오늘 회에서는 패스합시다. 아니, 사실상 유소년 정책 좋아요. 그러니까는 꼭 선수반이 아니어도 괜찮고, 그러니까는 뭐 리틀링즈 같은 경우가 뭐 오산에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탄에도 있고, 뭐 어디 뭐 연무동에도 있고, 뭐 고등동에도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냥 리틀링즈 리그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유소년 정책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게 뭐냐면은, 구단이 장기적으로 오래 가려면 유소년 정책은 반드시 필수 빌가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거기에서 꼭 성공 사례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유소년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유소년 정책 운영을 우리 구단이 더럽게 못하는 걸 뿐인 거지. 그 유소년 거기서 왜 자꾸 성공 사례를 어필을 하려고 하냐면, 전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그 유소년 축구를 운영을 하고 꾸려가려면 코칭 스태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코칭 스태프들이 네임드 있는 선수들이 은퇴하고 뭔가 다시 축구계에서 뭔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할 때 좋잖아요. 지금 사실 염기훈 대행도 뭔가 이렇게 팀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사실 이렇게 파생돼서 더 좋은 시너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거를 선수 육성을 할 때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성공 사례가 있어야지 나머지 따라가는 그 선수들이나 선수들 부모들도 재미가 있죠. 뭔가 성공 사례가 없을 때, 리틀 키즈 김연아 시대도 그렇고 박태환도 그렇고 수영 붐 이럴 때도 그렇고 다 성공 사례 한 케이스 때문에 그 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유소년 쪽에서도 자꾸 성공 사례를 어필을 해야 나머지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나머지 선수들, 은퇴한 선수들의 먹고 사는 부분도 보장이 되는 거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나쁘진 않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말씀은 그거예요. 유소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소년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면서, 그러니까 위하고 뒤를 뒤집어 놓고 나서 그 유소년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막 구단을 운영하면서 계속 실패했잖아요. 유소년 정책을 못같이 해가지고. 그러다가 두 달 한 번 반짝하니까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확실히 문제인 거예요. 잘난 척하는 꼴보기 싫다. 유소년 정책은 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게 보는 동안 정상빈이라든가 오영규 같은 선수도 나올 수 있지만, 그쵸? 3, 4년 동안 뛰어난 선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2, 30년 주기 정도로 갑자기 막 뛰어난 애들 한 4명 정도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그러니까 그게 왜 어떤 게 문제냐면, 자, 그럼 그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길게 롱텀으로 봐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수원 삼성에서 뭐 매 시즌 이제 리그 시작하기 전에 유스 콜업 해가지고 오는 애들 있죠. 걔네들 한 시즌이에요, 한 시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길게 보고 싶다면, 그런 선수들이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성인팀이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과정에 한번 이렇게 뛰게 해보고 싹수가 어떤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몇 경기는 못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또 나오게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뒤집혔다니까요. 그냥 무작배기로 던져놔보고 안 되니까는 다 없잖아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소년 정책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만약에 유소년 정책 총괄 디렉터라고 하면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영규하고 정상빈을 외국으로 안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소년 축구의 상징 같은 거거든. 방금 말한 것처럼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오현규나 정상빈 같은 애들은 리그를 씹어먹는 애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유럽을 나가는 시점은 26, 27, 28쯤에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얘네들은 이미 리그에서 뭐 득점왕도 한두 번 하고 리그 MVP도 한두 번을 하게끔 만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상빈이야 이제 수원 삼성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정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돼 있었잖아요. 이제 정상빈 케이스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 오영구 같은 경우는 수원 삼성 유스로 나와서 수원 삼성에 입단은 했지만 실제로 키운 거는 상무예요. 상무에서 두각을 냈지 수원 삼성에서부터 두각을 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아니, 그것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오현규가 처음에 입단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가지고 피지컬이 워낙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고 우리가 오현규 선수를 상무로 보낸 다음에 제일 크게 달라진 건 피지컬이 달라져서 왔잖아요. 조계성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피지컬이 성장을 했었을 때 이 선수는 그 정도 능력을 낼 수 있는 선수였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런 급으로 봤던 그런 식으로 좀 같이 묻어갈 수 있었던 전진우 같은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수원 삼성 와가지고 처음에 좀 기대를 좀 그래도 뭐 턴세진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래도 실력이 되니까 저런 별명도 얻지라고 하면서 김철상무를 보냈어. 근데 갔는데 그 전부터 뭐 부상을 앓고 있었겠지만 그게 이제 해서 얼마 제대로 경기도 뛰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피지컬은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수원 와서는 어떠한 것도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건 그 선수의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진짜 유주현도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다면 그런 선수들 중에 몇몇은 지금 수원 삼성에도 그래도 계속 남아 있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외부에서 영입하면서 수원의 유스 애들이 잘하네 못하네 소리를 듣겠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개 중에 한 번은 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극과 극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얘기하다 불현듯 생각나는데요. 정말 유소년 정책 개같이 하면서도 정신도 못 차렸다는 게 여름 이적 시장에 준프로 계약 6명 한 거 알죠? 이 시점에 이지랄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 얘기도 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예. 아니, 김병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선수 사달라고 그랬을 텐데 분명히 고무를 하나 사고 뭐 땡쳐달라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고무. 다음날 되니까 준프로 6명 계약했대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연간 계획표대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나는 뭔가 거기서 하나 뭔가 엎어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들 연간 계획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결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유스 뭐 할 말이 많지만 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니까. 네,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딱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단장님 오신 단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언론 플레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데 최근에 본 단장님들 중에 그게 그분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스포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축구판을 잘 몰라서 지금 운영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축구 모르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한테 시키면 저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단장님은. 그건 나가야죠. 그러니까 난 축구판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밑에 더 오래 계셨던 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좋은 길라잡이가 못 돼주는지 나는 그게 되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 저쪽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스포츠를 더 공부하셔가지고 적합하게 좀 행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나가던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뭐 7경기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회초리 들려고 아니 감독도 잘라놓고 하는데 너 왜 못 나가 지금. 그거는 뭐 자기도 자진 사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니 단장 말고도 뭐 밑에 있는 분들 알아서 하시고. 사직서 쓰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나? 사직서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원 삼성의 염기훈 대행이라는 파국을 겪고 있고, 저는 염기훈 선수, 염기훈 대행에게 남은 경기 뭐 이겨달라 이런 말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몸 보신 잘해라. 그래. 그냥 보신 잘하세요라는 말밖에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성격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맞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거야, 진짜. 2부 내려가도 괜찮아요, 염기훈. 괜찮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선수단의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극단의 조치가
팬들을 정말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최악의 수가 이제 됐다라는 그 현실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면은, 제가 이제 이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쉬 끓는 냄비가 쉬 식는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 어제 오늘의 기억을 쉽게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억해 주시고, 이 더러운 기분. 이거를 반드시 책임을 물을 사람들한테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혼자 좀 생각을 해볼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방법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경기장에서 프런트의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주시는 것도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최악의 미래가 조금씩 보이는 게, 프런트가 안 바뀌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국내에선 감독 올 사람이 없어요. 이거 축구판은 좁은데, 감독 1년에 저렇게 2명이나 저렇게, 넓게 보면 5년 동안 저렇게 감독을 조져놨는데, 사람을 다 조져놓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국내에서 감독이 누가 오겠어요? 주승진 있잖아요. 어쨌든 주승진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주승진을 온다고, 자르겠어요? 안 온다고 하면 분명히 보이는 미래는 딱 그거거든요. 내년에 2부 가면은 프런트는 안 바뀌잖아요. 듣도 보도 못하는 외국 감독을 갑자기 데려올걸요, 이제? 아니죠. 곽희주 불러오겠죠. 곽희주 사이 안 좋다며. 그래서 불러오겠죠. 듣도 보도 못하는 외국 감독, 그래서 이제 그때 몇 년 전에 부산에 페레즈 있었잖아요. 그 사태처럼 또 날 것 같아요, 난. 지금 이 상황에 주승진이 만약에 감독했잖아? 말라 죽었을걸? 가만히 안 뒀을걸, 팬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그냥 팀 정상화되고 잘 돌아가려면은 지금 이렇게 팀 다 조져놓고 조사놓은 운영진들의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네. 앞서 종마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 그 입장문이라는 거를 수원삼성 프런트에서 내놨을 때는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씩은 다 품고 그 입장문을 올릴 각오 했었어야 됐을 겁니다. 아니죠. 사직서를 인트라넷에 올린 상태를 해놓고 나서 했었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최종 그 대표이사가 승인 하나 딱 누르면은 끝나게 딱 그렇게 해놨었어야 이 모든 게 납득이 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팬들은 어느 누구도 오늘의 이 잡금의 사태에 대해서 추워도 옹호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진 사퇴로 구라를 치던 놈들이 사퇴를 품어놓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염기훈 선수한테 감독 대행을 맡겼으면 그건 그거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냥 가슴에 사표를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사표는 이미 던져놓고 제가 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조건부로 시즌 마무리할 때까지만 아르바이트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단기 계약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기간 연장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시즌 끝난 다음에 인수인계하고 퇴사 이렇게 가야 되는 수준이 맞는 거예요. 시즌 끝난 다음에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지. 그냥 끝난 거지.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고 나서 결과가 강등이 되면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잔류를 하면은 그러면 그 책임 면제되는 건지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영규는 내쫓는 걸로 또 뭐 책임 가름하려고요? 진짜 억울하다. 선수도 억울하고 감독도 억울하고 다 억울하다. 지금 이 염기훈 카드가 얼마나 지금 팬들을 우롱하는 건지 이제 묘실이 말하다 보면 드러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나는 선수들은 억울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선수들이 안 억울해? 당사자들인데. 아니 억울하게끔 뛰었어야 말이지. 내가 몇 번 얘기해. 안 뛴 게 아니라고. 못 뛴 거라고. 못하는 거라고 걔네들은. 내가 봤을 때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못하는 건 아니고 못하는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죠. 100이라고 치면은 최소한 프로 선수로 하면은 90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예의인 것 같은데 40도 안 했어. 40, 50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해. 안 한 거라고? 네, 내가 볼 땐 그래. 그럼 진짜 쓰레기다. 왜냐하면 경기 끝난 다음에 보세요. 90분을 뛴 애들도 어떤 애들은 그냥 걸어다니면서 설렁설렁 하면서 인사하고 다녀요. 상대편에서는 90분을 뛴 애들이면은
그냥 주저앉고 쳐진단 말이에요. 경기 내내 뛰는 양만 봅시다. 광주 애들 뛰는 거 봐봐요. 그렇죠. 대전 애들 뛰는 거 보시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뛰어요? 아니에요. 나처럼 뛰더라 걔네. 나 그렇게 뛰거든. 그러니까는 잘하고 못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발목 힘이 엄청 좋아가지고 휘어감기를 기가 막히게 차는 선수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10명 다 지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한다 치죠. 그런 건 못한다 치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뛰어야 될 때 뛰어고 체력 관리 해가지고 90분 내내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선수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중에서도 열심히도 안 했다는 게 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2등이지. 뭐,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선수단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그 모든 거를 만들어낸 프런트의 운영 방식, 그게 오늘의 성적이 아니라 몇 년간의 수원 삼성의 성적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단 우리는 작년부터 재작년 그 이전 우리가 계속 강등 위기에 내몰렸을 때 강등 안 당 건 그냥 운이 좋아서 강등을 안 당했을 뿐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비 오는 우중충한 날에 뭐 이런 얘기를 강등을 안 당한 게 아니고 우리 강등을 못 당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우리보다 못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는 우리보다 못난 애들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우중충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의 분노를 기억하십시오. 진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금 뭐 집에서든 뭐 어디서든 오늘의 기사를 접하고 아마 분노보다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의 연속이어서 이 감정, 이 기분이 수원 삼성이 정말 우리 이름으로 수원 삼성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그날 오늘 이 분노가 다시 한번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로 시작해서 분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